강서방, 아니, 민호 씨 더 깊숙하게 천천히 해줘. 아, 터질 것만 같아. 미선 씨 나도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 그날 거실에서의 강서방과 뜨거운 몸의 대화를 나눈 후, 우리는 급속도로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용기를 내어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재밌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52세 정미선이라고 합니다. 3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죠. 그런데 제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모든 것은 손자 지훈이의 8살 생일 파티에서 시작됐습니다. 딸 수연이가 재혼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마련한 가족 모임이었어요. 그날 오랜만에 강민호를 봤습니다. 제 전 사위, 수연이와 2년 전에 이혼한 지훈이의 아버지죠. 42세의 그는 여전히 듬직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니? 서먹했습니다. 한때는 친아들같이 아꼈던 사람인데, 딸과 이혼한 후로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항상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민호가 제 의자를 빼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케이크 사왔어요. 지훈이한테 할머니가 딸기 케이크를 제일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과 이혼했는데도 여전히 제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니. 지훈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케이크 사왔어. 아빠가 할머니 제일 좋아한대. 아이의 순수한 말에 민호와 제가 동시에 당황했어요. 민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저도 괜히 심장이 빨리 뛰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민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 이후로 민호와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지훈이 픽업 때문이었죠. 수연이가 바쁠 때마다 제가 지훈이를 돌보곤 했는데 민호가 데리러 오거든요. 어머님 항상 지훈이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손자인데 당연하지. 그래도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피곤하실 텐데. 처음엔 거절했어요. 괜히 오해받을까 봐서요. 하지만 민호가 하도 정중하게 부탁하니까 결국 근처 카페에 앉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요즘 뭐 하시며 지내세요? 글쎄 별거 없어 독서 모임 나가고 요가도 하고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겠어요. 너도 혼자 사는 거 똑같잖아. 그렇게 담담하게 대화하다가 문득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님, 수연이와 이혼할 때 제일 아쉬운 게 어머님이랑 헤어지는 거였어요. 무슨 소리냐? 진짜예요. 어머님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우시고 따뜻하신 분이었거든요. 수연이보다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죽은 후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민호도 좋은 사위였어. 그날 카페에서 2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근황, 지훈이 이야기, 일상 이야기. 이상하게 편했어요. 딸과 있을 때보다도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헤어질 때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에도 기회되면 차 마셔요. 어머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어요. 그날 밤, 오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민호가 사위였을 때의 일들 말이에요. 사실 민호는 처음부터 특별했어요. 수연이가 데려왔을 때부터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명절 때면 다른 사위들과 달리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어요. 어머님, 이 요리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은 정말 지혜로우세요. 수연이가 어머님을 닮아서 똑똑한 거예요. 그때도 이상했어요. 딸보다 저를 더 편애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민호를 많이 챙겼고요. 이혼할 때도 그랬어요. 수연이와 민호가 싸우고 있을 때 저는 솔직히 민호 편이었어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민호가 더 성숙하고 이해심이 많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수연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민호가 제게 말했어요. 미안해할 거 없어.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도 지훈이는 잘 키우자. 그때 민호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괜찮다. 다 괜찮아질 거야.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냥 위로가 아닌 다른 감정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나 봐요. 민호를 단순히 사위가 아닌 한 남자로 보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게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늘어났어요. 핑계는 항상 지훈이 이야기였지만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어머님은 남편분과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팅으로 만났지. 그때는 사랑보다는 조건을 보고 결혼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쉽긴 해. 조건이요? 안정적이고 성실하고 그런 것들. 가슴 뛰는 사랑은 아니었어. 그럼 지금은 그런 사랑을 원하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민호가 저를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글쎄, 나이가 이런데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어머님은 아직도 아름다우신데.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남편도 그런 말 안 해준 지 오래였는데. 그날 제 생일이었어요. 딸은 바빠서 전화로만 축하해줬는데 민호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생일 축하해요. 어떻게 알았니? 지훈이한테 들었어요. 할머니 생일인데 아무도 안 와서 할머니가 슬플까봐 걱정하더라고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민호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였어요. 촛불을 끄고 나서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앞으론 호칭을 어머님이 아닌 이름으로 미선 씨라고. 그게 무슨. 제발요. 저한테 어머님은 그냥 미선 씨예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이노야. 네, 미선 씨. 그날 밤 처음으로 한 남자에게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52세의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정미선 씨, 요즘 전 사위랑 자주 만나더라. 아이 때문이야. 지훈이 돌봐주고 있어서.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 딸이 보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잘못된 건가? 민호도 눈치챘나 봐요. 어느 날 만났을 때 말했어요. 미선 씨,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수연이가 알면 오해할 거예요. 오해. 우리가 뭔가 특별한 사이라고. 가슴이 아팠어요.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니. 저는 이미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어쩌자는 거니? 한동안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민호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지훈이를 데리러 올 때도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이 너무나 길고 외로웠어요. 민호 없는 일상이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결국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민호야, 만날 수 있을까? 미선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난 못 지키겠어. 그 약속. 왜요? 내가 보고 싶어서. 민호가 한참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요. 미선 씨가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요. 미선 씨, 우리 이러면 정말 안 돼요. 왜 안 돼?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나? 수연이는 이제 행복하게 재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어. 그래도 이건, 민호야, 넌 내가 싫어. 그게 아니에요. 미선 씨를 정말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드디어 고백을 들었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의 사랑 고백을 받다니. 나도 사랑해, 민호야. 그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올 시련들도 걱정됐어요. 며칠 후 수연이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엄마, 요즘 좀 이상해요.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별일 없어. 그리고 지훈이가 그러는데 할머니랑 아빠가 자꾸 함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 때문에 가끔 만나는 거지.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엄마, 민호 오빠라. 무슨 소리냐? 너무 크게 반응했나 봐요. 수연이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수연이가 민호에게 전화를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결국 그날이 왔어요. 수연이가 우리가 함께 있는 걸 목격한 거예요. 그날은 민호와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멀리 있는 영화관이었는데 하필 수연이가 친구들과 쇼핑을 갔다가 우연히 봤대요. 영화관에서 나오는데 수연이가 서 있더라고요. 엄마, 수연아, 민호 오빠. 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뭐예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아, 오해하지 마. 오해요? 엄마가 전 남편이랑 영화관에 있는 게 오해예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연이는 상관없다는 듯이 소리를 높였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니에요. 지금 당장 설명해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연아, 진정해.
민호 오빠도 어떻게 제 엄마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수연아, 미안해. 하지만 뭐요? 뭐가 있다고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 뭐라고요? 너한테 미안하지만 엄마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수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신이 나갔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건 그냥 부도덕해요. 어떻게 엄마가 제 전 남편을? 넌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엄마.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수연아,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말을 하고 수연이는 가버렸어요. 민호와 저만 남았어요. 미선 씨, 어떻게 하죠?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후 일주일 동안 수연이는 연락도 안 받고 지훈이도 못 보게 했어요. 민호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미선 씨, 우리 그냥 포기해요. 포기. 수연이가 이렇게 상처받는데 우리가 계속 이럴 순 없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예전처럼 그냥 아는 사이로 지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포기하자니. 민호야, 넌 그게 가능해. 날 사랑한다면서 그냥 포기할 수 있어. 사랑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미선 씨가 딸과 사이가 나빠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포기해야 하나? 딸을 위해서. 그런데 지훈이가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왜 안 와? 보고 싶어. 지훈아, 엄마가 할머니 화났다고 했어.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 할머니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래. 할머니, 아빠도 요즘 슬퍼해. 할머니랑 아빠가 싸웠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눈물이 났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아빠를 사랑하면 이상할까? 왜 이상해? 나도 할머니 사랑하고 아빠 사랑해. 그런데 엄마가 싫어해. 엄마는 왜 싫어해? 할머니가 아빠 사랑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아이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잘못된 걸까? 며칠 후 지훈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혼자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할머니, 지훈아, 혼자 어떻게 왔니? 엄마가 알아? 몰래 왔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아이를 꽉 안아줬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 엄마가 할머니한테 화가 났어. 왜? 할머니가 아빠를 좋아해서. 지훈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게 왜 나빠? 글쎄, 복잡해.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아빠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뭐라고? 그럼 할머니가 우리 집에 살 수 있잖아. 그럼 매일 볼 수 있고. 지훈아, 그런 건 안 돼. 왜 안 돼? 할머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아빠도 할머니랑 있을 때 제일 많이 웃어. 아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응, 아빠가 나한테 그랬어. 할머니는 천사 같다고. 할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그때 민호가 전화를 했어요. 지훈이가 없어져서 찾고 있다고요. 지훈이 여기 있어.
아, 다행이다. 미선 씨, 죄송해요. 괜찮아. 데리러 와. 민호가 왔을 때 지훈이가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랑 결혼해. 지훈아, 정말이야. 할머니 혼자 사니까 외로워해. 아빠도 혼자 살면서 맨날 슬프잖아. 민호와 제가 말없이 바라봤어요. 엄마는 새 아빠랑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아빠도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아이의 순수한 논리에 어른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지훈아, 그런 건 어른들이 결정할 일이야. 그럼 빨리 결정해. 나는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었으면 좋겠어. 그날 지훈이를 데려다 주고 나서 민호가 말했어요. 미선 씨, 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나 봐요. 사랑하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수연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수연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그래. 수연이가 집으로 왔을 때 표정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어요. 엄마. 응. 지훈이가 계속 물어봐요. 할머니는 왜 안 오냐고. 아빠는 왜 슬퍼하냐고. 그리고 제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엄마도 여자니까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민호 오빠를 사랑해요. 응, 정말 사랑해. 언제부터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수연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아빠 돌아가신 후로 많이 외로워하시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바빠서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수연아, 민호 오빠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글쎄, 우리 둘 다 나이도 있고 서로의 상처도 알고 있었어. 더 조심스럽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화만 냈어요. 엄마 입장을 생각 못했어요. 괜찮다. 하지만 아직도 좀 이상해요. 제 전 남편이니까. 그래. 이상하지. 엄마도 처음엔 많이 혼란스러웠어. 그래도 엄마가 행복하다면 받아들일게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이해해 주다니. 고마워, 수연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민호 오빠한테 확인하고 싶어요. 그날 수연이는 민호를 따로 만났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오빠, 정말 우리 엄마를 사랑해요. 응, 정말 사랑해. 그냥 외로워서가 아니라요? 수연아, 내 엄마는 내가 만난 가장 완벽한 여자야. 지혜롭고 따뜻하고 강하면서도 부드러워. 나이고 뭐고 상관없어. 엄마를 아프게 하면 용서 안 해요. 그럴 일 없을 거야. 이번엔 정말 소중히 할 거야. 그럼 축복해 드릴게요. 수현이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민호 오빠 진심인 것 같아요. 눈빛이 엄마를 바라볼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드디어 딸의 허락을 받았어요. 수현이의 축복을 받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민호와의 만남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고요. 미선 씨, 정말 다행이에요. 수연이가 이해해줘서. 그러게. 처음엔 어떻게 될 줄 알았어. 이제 우리 정말로 시작해볼까요? 시작이? 진짜 연인으로요. 52세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다니. 설레면서도 떨렸어요. 민호는 정말 다정했어요. 데이트할 때도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고 문을 열어주고 제 취향을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미선 씨는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었어요? 글쎄,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 그럼 저는 어때요? 딱 내 이상형이야.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제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어요. 정미선 씨, 정말 전 사위랑 사귀는 거야? 맞아. 어머, 그런 일도 있구나. 사랑에는 나이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당당하게 말했지만 속으론 여전히 신경이 쓰였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느 날 민호가 말했어요. 미선 씨, 사람들 시선 때문에 힘드시죠? 괜찮아. 넌 어때? 저도 솔직히 좀 그래요. 하지만 미선 씨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요. 고마워. 미선 씨. 응. 결혼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더 이상 주변 눈치 보면서 숨어서 만나기 싫어요. 당당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미선 씨가 싫으시면 기다릴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가슴이 뛰었어요. 52세의 프러포즈를 받다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어. 네, 얼마든지요. 정말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일주일 후 제가 답을 했어요. 이노야, 결혼하자. 정말요? 응, 정말이야. 민호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품이었어요. 미선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나도 널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반응은 다양했어요. 수연이는 축하해줬지만 여전히 어색해했고 지훈이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와, 할머니, 진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응,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럼 할머니가 우리 집에 살아? 글쎄, 그건 어른들이 정할 거야.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시고요. 그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52세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직장에서 민호를 봤을 때 눈물이 났어요. 정말 멋있었거든요. 미선 씨, 아름다워요. 고마워. 지훈이가 반지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했어요. 정말 귀여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행복하게 사세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수현이도 울면서 축하해줬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수연아. 민호 오빠도 엄마 잘 부탁해요. 고마워, 수연아. 정말 잘 모실게.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정말 행복해요. 민호. 이제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정말 다정해요. 매일 아침 커피를 타다 주고, 제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고, 무엇보다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줘요.
여보, 오늘은 뭐 하고 싶어? 별거 없어. 그냥 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럼 집에서 영화나 보자. 이런 일상이 너무 소중해요. 지훈이는 이제 정말로 우리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요. 주말마다 우리 집에 놀러 와서 하루 종일 즐겁게 놀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세 명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집 안 곳곳에 걸려 있어요. 정말 화목한 가족 같아요. 수연이도 이젠 많이 편해해요.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요. 엄마 요리는 역시 최고예요. 민호 오빠, 부럽겠다. 맞아요. 매일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럼 자주 와서 같이 먹어.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가끔 시선을 느낄 때가 있어요. 동네에서 장모와 사위가 결혼했다고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족들도 축복해주고 무엇보다 행복하니까요. 어젯밤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뭘?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저와 결혼한 거요. 전혀. 넌, 저도요. 미선 씨. 아니, 여보와 결혼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고마워.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52세에 시작한 새로운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회적 편견도 있었고, 가족의 반대도 있었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사랑에는 정해진 틀이 없어요. 나이도 관계도 주변의 시선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두 작은 일이에요. 특히 제가 깨달은 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순수하고 현명하다는 거예요. 지훈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의 편견을 녹여준 거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52세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서 54세가 된 지금까지도 매일매일이 설레고 즐거워요. 남편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선물 같아요. 아, 그리고 요즘엔 수연이가 둘째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할머니가 될 예정이고요. 이번엔 민호와 함께 손자를 맞이하게 됐네요. 정말 신기하죠.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이 태어나면 더 재밌겠다. 지훈이가 하는 말이에요.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영광이었어요. 52세에 시작한 사랑이 이렇게까지 행복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혹시 지금 사랑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늦은 사랑을 시작하신 분들, 모두 응원하고 있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세요.